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세 가지만 바꾸면 무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첫째, 리스크를 감수하라. 둘째,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 셋째, 무주택자 커뮤니티에서 나와라. 지난 영상에서는 무주택자 커뮤니티를 둘러본 소감과 이분들의 글을 읽고 느낀 안타까움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전세 한 번 더 살고 나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집값이 갑자기 2배가 올라버려서 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의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분들에게도 잘못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분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3가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3가지만 바꾸면 앞으로 그분들도 운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첫째, 리스크를 감수하라. 무주택자 분들도 30대와 40, 50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30대들은 이제 막 결혼해서 처음으로 집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들이고요. 40, 50대인데도 아직까지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리스크를 걸 줄 모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조금의 위험 부담도 지지 않고 확실한 이익만을 보려고 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보았을까요? 아니죠. 10년간 집을 보유했는데도 겨우 1억 오른 분들, 세금 빼면 오히려 손해인 분들도 있습니다. 재테크와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실패지만 이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내 집에서 살았던 시간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닐 겁니다. 어쨌든 내 집에서 이사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니까요. 지난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분들은 이 시기에도 묵묵히 재산세를 내면서 버텼습니다.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2015년에 비해 집값이 2배가 오른 건 이분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10년간 낸 세금과 집에 묶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2배 올라도 본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는 전셋값에 1억, 2억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축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죠. 다 신축이거나 오를 만한 집만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그리고 2017년에서 20년까지의 상승장은 계속 무주택으로 사는 것보다는 능력 닿는 선에서 가장 나은 집을 사는 게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집을 사면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자산가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너무 재고 따지면 오히려 악수를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집을 사면 10년이 금방 가는데 그 사이 수요 공급이 누적되고 사이클이 바뀌어서 집값이 갑자기 폭등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집을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걸고 행동을 하신 분들이고 무주택자 분들은 리스크가 겁나서 아무 행동도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라. 무주택자 커뮤니티를 둘러보면서 든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남은 40대, 50대 분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부동산을 방문하고 매물로 나온 아파트들을 직접 둘러본 적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방문해보고 직접 집을 둘러봤다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기보다는 집을 사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집을 마련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잘 알아서 집을 산 건 아닙니다. 치밀하게 플랜을 세우고 집을 샀다기보다는 우연히 또는 친구 따라서 또는 속는 셈 치고 부동산에 한번 가보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권유로 집을 둘러보다가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집을 덜컥 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집을 사도 되나? 라는 걱정과 함께 잘못 샀다는 후회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첫 집을 산 과정이 다음번에 더 좋은 집을 사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 세 번째로 집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 부동산을 보는 안목도 생기게 됩니다. 무주택자 분들 중에는 집값이 조만간 떨어질 것 같아서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부동산 앱을 활용해서 매물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중개업소에도 2주에 한 번쯤은 들려보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락기가 되어도 좋은 물건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많고 좋은 물건은 항상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금매를 잡는 것도 결국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가장 비관적일 때,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바로 주식을 살 때라고 주식의 대가들은 말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소극적으로 있다가는 하락장이 오더라도 구경만 하다가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기 쉽습니다. 셋째, 무주택자 커뮤니티에서 나와라.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영원히 집을 안 사고 무주택자로 남을 생각이 아니라 집을 저렴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무주택자 커뮤니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커뮤니티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집을 싸게 사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20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내가 매일 어떤 스토리를 듣고 믿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탄하는 이야기, 남을 원망하는 이야기만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패배적인 생각에 젖어버립니다. 그럼 결국 내 인생이 그 이야기와 비슷해집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는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0대 분들은 무주택자 커뮤니티에는 얼씬도 말고 청약이든 금매든 간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승부를 걸 나이이고 잃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지금 집을 산 것이 좋은 선택으로 남겠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만회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락기가 오더라도 그 시기를 기회로 삼아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면 그동안 본 손해의 몇 배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30대라면 인생 사이클상 앞으로 2번은 더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40대 후반, 50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지금 집을 샀다가 폭망하면 만회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 영끌에서 사라는 말은 못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전세금도 많이 오르고 전세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집을 사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내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